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든스타 파이널 매치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우리 증시 3일째 2,90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증시 상승에도 이렇게 증시가 힘을 영 쓰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지켜보는 투자자들의 마음도 그리고 힘도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는요 상승 출발해서 3,010선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하락 전환했고 그 폭을 확대해가는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오후에 중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7% 상승했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런 지수가 올라가면 원자재 값이 높아져서 중국의 공장들이 수출품 가격도 올릴 수 있고요. 블룸버그는 이 과정에서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다른 나라로 퍼질 수 있다라는 관측과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미국 등 다른 국가로 확산되면 이를 억제하기 위한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상승 조치를 유발함으로써 한국 증시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우려와 내일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서 오늘도 우리 증시에서 개인은 외롭게 열기를 채워갔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피는 3,000선을 또 내주고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5거래일째 코스닥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890선 간신히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지수는 이렇게 자꾸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주 청약 열기는 오늘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백신 전문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일반 공모주 청약 마감을 앞두고 역대 최대 증거금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를 넘어서 약 60조 규모에 가까웠는데요. 여전히 뜨거운 투자 열정이 보입니다. 현재 약세 장소 분위기는 침체된 모습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열기가 분출될 스팟 또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곳이 어딘지 저희 히든스탁이 부지런히 찾아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계좌의 히든카드가 되어줄 전략 저희가 찾아볼 텐데요. 문자번호 1899에 2163번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의 힌트를 보면서 저희와 함께 정답을 맞춰보시고 특별한 선물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번호 1899에 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을 함께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의 정답을 맞춰보시고 특별한 선물 챙겨가실 수 있는 기회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저희 더 깊게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노란톡에서 히든스탁 검색해보세요. 히든스탁 전문가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히든스탁 파이널 매치 함께할 두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네, 히든스탁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는요. 차트가이 전문가 그리고 단타승부사 전문가입니다. 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수가 자꾸 약세를 걷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상승을 해서 오늘은 좀 오르지 않을까 또 기대했는데요. 또 실망감을 안겨주는 증시의 모습입니다. 먼저 차트가이 전문가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오늘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딱 어제와 반대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 금리가 장 전에는 상승하고 장 중에는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내려가고 오후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딱 오늘 같은 경우는 반대의 모습을 보였죠.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 금리가 장전에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다시 3,000선을 되찾았고 코스닥도 900선을 되찾는 그런 긍정적인 시작을 보였으나 장중에 미국 10년 만기 국채 입찰을 앞두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 힘겹게 되찾은 3,900 지지선을 다시 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미국 국채 금리가 그때 막 1.6% 이상 다시 오른 것도 아니고 어제 그때보다는 조금 덜 올랐는데 왜 이렇게까지 국내 증시가 하락을 해야 됐냐. 미국 증시는 그렇게 급등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하락했느냐. 좀 의문점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까지 상승폭을 내주고 오히려 하락까지 하게 된 이유는 미국 국채 금리 말고도 당장 좀 내일 예정되어 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소위 말하는 내마녀의 날이 있고 또 중국발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생겨났고 그리고 미니 코스피 200 시장 조성에 대한 이제 종료도 있었기 때문에 간밤에 미국장의 큰 상승세와는 별도로 계속 변동성을 키우는 장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변동폭이 계속 키워졌었죠.
뭐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계속 악재만 보이는 마치 사면초가 상태에 놓여 있는 한국 증시 같겠지만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미 이러한 악재를 오늘 상승폭 싹 다 반납하고 오히려 하락까지 기록하는 등 이제 좀 선반영을 받은 모습을 많이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제만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좀 미국 금리가 조금 내려가니까 이에 대한 우리나라 국내 증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 보이면서 낙폭을 회복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밤에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밤에 조그만 호재가 조금이라도 생긴다면은 이를 기반 삼아서 뭐 다시 상승 반전 시도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내마녀의 날이 지금 당장 내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큰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장세가 좀 이렇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에 전통적으로 큰 수급을 받는 정치 관련 테마주들이 오늘 눈에 좀 돋보이는 강세를 보였었죠. 뭐 대부분의 실질적으로 갤럭시 아머니트리, 성보화, 푸른저축은행 등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정치와 관련된 테마성 이슈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기존의 정치 관련주들도 좀 이렇게 큰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제가 또 히든스탁 종목으로 들고 온 이 종목도 충분히 정치 테마 관련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 모멘텀. 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몇 거래일 계속적으로 급등하는 강한 시세 분출하는 모습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새로운 전략 잠시 후 차트가이 전문가가 보여준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단타 승부사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연일 그러니까 코스피로 보게 된다면 한 5거래일 계속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우려감이 답답해요. 당연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간밤에 미국 증시의 상승에 힘입어 우리나라 증시도 아침에 상승 흐름을 타면서 3천선을 회복을 했다가 다시 이 3천선 회복한 걸 매물 출회로 인해서 반납을 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도 900선까지 치고 더 올라가면서 조금 강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다시 900선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감 속에 아무래도 어려운 시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에 대한 상황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게 코스피 차트거든요. 네, 그래서 보신다면 3천선을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여기 보였었던 캔들이었는데 이내 다시 밀렸죠. 밀리면서 오전에 흐름만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오전에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승 출발을 하면서 1%대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 상승 반납 하면서 음봉으로 캔들이 마감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 그래도 내일 시장 내마녀의 날로서 우려감이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해 드렸듯이 한 3천선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우리 증시는 다시 3천선으로 올라오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근래 이번 주 목금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3천선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은 꼭 올 수 있는 모습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 점은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관련되어 있는 섹터를 좀 봤어요. 그래도 장이 어려우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군들을 좀 봤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본다면 대한해운이라는 종목, 그러니까 해운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제가 앞쪽에서 여러분들 히든스타 이 자리에서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을 알려드렸고 그리고 나서 잘 보유하고 계셨다면은 연일 강한 패턴,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패턴에 대한 흐름을 좀 많이 볼 수 있었을 거라 판단 내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HMM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해운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 또한 오늘 강한 시세, 그러니까 8% 상승 여부를 보이면서 굉장히 시장과는 역행을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페노션이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노션 또한 전일자에는 음봉을 띄면서 굉장히 어려웠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을 보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어가지고 오늘 장이 많이 어려웠지만 해운 관련 종목군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그래도 나름 재밌었던 시장이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제가 앞쪽에서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드렸었던 종목이 있거든요. 바로 팜스토리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팜스토리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앞쪽에서 제가
이야기해드렸었던 게 글로벌 시장 쪽으로서 이 곡물에 대한 가격대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팜스토리가 한 번 더 상승 여부를 좀 보이지 않을까 해서 관련 종목으로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급등, 그러니까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팜스토리가 굉장히 큰 시세를 보였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곡물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 바로 이지바이오 또한 오늘 굉장히 한번 흐름이 좋았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움직임을 좋아지는 종목군들도 있었고, 그리고 앞쪽에서 제가 미리 언급을 좀 해드렸었던 코리아센터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제가 히든스탁 요 시즌 앞전에 이 코리아센터를 언급을 좀 해드렸었고 전일자의 시간 외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한번 치고 올라갈 흐름을 보였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장이 너무 힘이 없는 관계로서 이 종목도 많이 오름세를 보이지 못하고 좀 내려왔었다. 그래도 좀 많이 아쉬움을 남았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알려드렸었던 가격대에 보유를 하셨다면은 그래도 여유롭게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은 한 번 더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처럼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은 급등 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종목군들을 알려드리고 나서 보유를 하셨더라면 나중에 한번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포커스를 여기에 맞췄고, 그리고 보유하고 갖고 있는 종목군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분명 조만간 한 번 더 상승의 흐름이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자리, 저점에서 앞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 발굴 진짜 중요한데요. 잠시 후에 단타승부사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두 분과 시장 정리해 봤고요. 히든스탁 파이널 매치 들어가기 전 적용되는 룰부터 고지해 드릴게요.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게 명예 수익률 MVP 배지 제공 및 금요일 단독 출연권을 드리고요. 이미 매도 시에는 저희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으로 호가를 차감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 진행 시에는 과감하게 호가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히든스탁 파이널 매치 시작하겠습니다. 히든스탁 파이널 매치 2021년 상반기 대미를 장식할 히든스탁 파이널 매치. 이번엔 어떻게 진행될까요? 히든스탁 파이널 매치는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주중에 4명의 전문가가 모두 공평하게 2종목씩 편입. 주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매주 금요일 특별 히든 종목 추가 편입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준비한 히든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설 발판이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한 수가 될 수 있겠죠. 눈을 뗄 수 없는 히든스탁 파이널 매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히든스탁 파이널 매치 한 달간의 짧고 굵은 여정인 만큼 강력한 승부수와 그리고 치열한 경쟁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단타 승부 그리고 차트 가이 전문가의 히든카드 찾아 나설 테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면서 새로운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이 시간에 제시되었던 차트 가이 전문가의 히든 종목 바로 NFC 종목명만 공개되었는데요. 가격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수 범위는 15,500원에서 17,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2만 원, 손절 가격은 13,000원 제시해 주셨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가격 체크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NFC 살펴봤고요. 포트폴리오 속 종목의 흐름도 좀 짚어볼게요. 차트가이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짚어보면 좋을까요? 미투온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좀 미투온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미투온 같은 경우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금 의미 있는 모습을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도 역시나 메타버스와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한 움직임이 조금 나와줬는데 오전 장초에는 가상화폐 강세장을 통해서 미투온이 좀 이렇게 강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장중에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잠시 수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라서 이제 좀 주가가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은 소폭 하락 마감했지만은 오늘도 의미가 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어제는 미투온의 단기적인 지지선을 제가 좀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면은 오늘은 단기적인 저항선을 확인했다는 이제 그런 장세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미투온 차트를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미투온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강한 지지선이라고 나올 수 있는 21선 이때를 딱 이제 지지해 주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고 이는 이제 지지가 실질적으로 또 나와주면서 이 단기적인 21선 1차 지지선은 신뢰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 저항선을 확인했다고 얘기했는데 단기 저항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어제 언급했던 대로 볼린저 밴드 상단이 단기 저항선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도 여기 딱 맞아 떨어지면서 단기 저항선에 대한 신뢰도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차트상 보이는 이 단기 지지선과 그리고 단기 저항선 모두를 딱 잡아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 지지선의 신뢰도는 더욱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 당분간은 조금 눈치를 보더라도 이 안에서 조금 주가가 좀 횡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주가가 횡보만 할 거라면은 제가 이렇게 들고 오지도 않았었겠죠. 거듭 말씀드렸듯이 이 미투온이라는 종목은 메타버스와 가상화폐와 관련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은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310조 원의 시장 전망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강한 테마이기 때문에 1차 파동 이후에 잠시 꺾이더라도 2차 파동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도 오늘 같은 이제 변동성 높은 장세에서도 뭐 선익 시스템, 뭐 한빛소프트와 같은 메타버스 대장주들이 잠시 좀 수급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아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시장이 계속 변동성 높게 진행된다면은 다시 한번 메타버스 강세주가 이렇게 강세장이 펼쳐질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미투온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말고 가상화폐도 좀 이렇게 보자면은 가상화폐도 증시의 대체재 수단으로 슬슬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추후에 미국 국채금리 하락 관련해서도 수혜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이번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FOMC를 통해서 충분히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수혜로도 가상화폐 테마주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메타버스 강세장이 펼쳐질 수 있고 앞으로도 가상화폐에 대한 강세장도 펼쳐질 수 있고 이 둘의 시너지 효과가 난다면은 미투온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저항선 가볍게 돌파한 다음에 한번 추세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투온에 대해서 우리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단기적인 지지와 저항선에 대해서 체크해봤고요. 당분간 횡보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목표 가격 9,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메타버스 그리고 가상화폐 이중 모멘텀 살펴보면서 흐름 저희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는 단타 승부사 전문가의 종목들 알아볼 텐데요. 대성 파인텍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성 파인텍이라는 종목을 제일 처음 나와서 안내를 해드렸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오늘자도 그렇고요. 전일자에도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장중 한때 4%까지 오르면서 굉장히 올라가려고 노력은 했지만 약세.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본다면은 시장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약해짐으로써 하락폭을 좀 키웠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선을 하나 그거 보겠습니다. 한 2,400원 라인이거든요. 예, 여기 보신다면은 2,400원. 요 근래로 내려왔었던 구간이 얼마 없어요. 예, 여기 내려왔다면은 다시 한번
한번 오를 수 있는 뭐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하락 흐름이 마무리가 되고 추가적으로 반등을 한다면 최소한 보더라도 2,800원 라인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요점 꼭 확인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성파인텍 먼저 짚어봤고요. 다음 엔터주들은 어떨지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YG엔터도 오늘 음봉으로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양봉으로서 시작을 했지만 시장에 대한 어려움으로서 하락으로서 마무리를 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뭐 시장에 대한 영향력으로서 뭐 전일자와 금일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왔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지만 아직 추세가 하락 쪽으로 뭐 확연하게 꺾이면서 내려오는 구간은 아니고요.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뭐 수급을 본다면 오늘 기관계 쪽에서도 사고 있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도 8거래일 내내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로 이런 모습들도 한번 보아도 한번 이 종목군들은 뭐 또 한번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 그럼으로써 지금 매집 단계고 여기에 대한 구간으로서 한번 이슈화가 나온다면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오름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잘 보유하셨다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할 때 요거는 제가 전략 다시 한번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주가의 모습 속에서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전략을 잘 체크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초록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약세를 보였지만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양봉을 띄웠습니다. 흐름 체크해 주시죠. 네, 초록뱀이 나름 선방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우리 그린스네이크죠. 예, 초록뱀이 너무 선방을 해줘가지고 그래도 오늘 약세인 장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남아 있는데 아직 못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탑승의 기회를 좀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매수 포인트를 잡으셨다면은 이 종목은 반드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을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예, 그럼으로써 주가에 대한 영향력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강하게 20선 뭐 부근을 잘 지켜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럼으로써 제가 얘기해 드렸듯이 이게 이슈가 없는 게 아니고 모멘텀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예,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그래미 어워드 시상에 대한 수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일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아마 다음 주 중에 한번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점 꼭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 포인트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초록뱀까지 이렇게 두 분의 히든 종목들 AS 진행해 봤고요. 이제 새로운 히든 카드 찾아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종목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답 기다릴 건데요. 문자번호 1899에 이하나 6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히든 종목의 힌트 총 3번 공개되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정답을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1899에 이하나 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을 함께 정확히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맞추시고요. 특별한 선물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차트 가이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카드 추리 시작하겠습니다. 힌트 1번부터 만나보시죠. 예, 힌트 1번 만나봤습니다. 아마존의 주요 전략 관련주다라고 힌트 주셨는데요. 아마존의 주요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아마존이란 기업부터 좀 알아봐야겠는데 이 아마존이란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800조 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에만 보더라도 주가가 30%가 넘는 이제 상승을 할 거라는 그런 전망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 세계로 따지더라도 최상위권 클래스에 있는 그런 이제 가치 투자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아마존이 이처럼 월드 클래스급의 이제 가치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마존은 올해 세계 시장 규모가 5천조 원, 무려 5천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좀 이렇게 지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존이 좀 가치를 크게 가질 수 있었는데요. 아마존이
이렇게나 큰 이커머스 시장을 좀 이렇게 독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잡아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바로 아마존이 세운 이 미래 사업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되게 야심차게 미래 사업 전략을 짜놨는데 이커머스 시장을 이제 독점하기 위해 세운 아마존의 이제 미래 사업 전략은 바로 이 자율주행과 전기차를 합친 그런 무인 배송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러한 미래 사업 전략을 위해서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이제 자율주행 기업인 죽스를 인수하는 데 투자를 하였고, 그리고 이 1조 원 투자에 이어서 테슬라의 경쟁 상대로 떠오르는 전기차 기업이죠. 최근에도 이제 국내 증시에서 많이 이렇게 언급됐던 그런 종목이라 볼 수 있겠는데, 바로 이 리비안에 7천억이 넘는 그런 투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도합해서 1조 7천억 원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투자금을 쏟아부으면서 미래 사업 전략, 그러니까 무인 배송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이제 원대한 이제 뜻이 담겨 있는데,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당장 이렇게 보더라도 내년도에는 무려 1만 대의 전기차 배속 트럭을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도 지금 도로 주행에 있습니다. 뭐 LA에서 도로 주행 실질적으로 이제 전기 배송 차량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이는 또 국내 증시에서도 좀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아마존과 리비안 그런 관련한 이제 종목들이 많이 좀 튀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차트를 간단하게 한번 보시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코캡을 먼저 대표적인 아마존과 리비안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에코캡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만 이렇게 상승폭이 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무려 80%가 넘는 이제 육박하는 그런 이제 급등세를 올해에만 이렇게 좀 보여줬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아마존 리비안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우리산업을 들 수 있겠는데요. 우리산업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2021년 올해 1월에만 50%가 넘는 그런 이제 급등세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 리비안,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뭐 수십, 뭐 거의 조 단위의 투자금이 엮여 있는 그런 이제 전략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국내 증시 종목들도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었고,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도 이렇게 아마존, 리비안과 관련한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는 만큼 뭐 우리 산업 뭐 그리고 에코캡과 같은 충분한 급등세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예시 종목 보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는데요. 힌트를 어서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키워드 두 번째 화면으로 나갑니다. 네, 두 번째 힌트 보니까요. 저는 더욱 추리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힌트 1번에서 우리가 아마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아마존, 물류 관련해서 이쪽으로 좀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에서 정치 관련 테마주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뭐 아마존이 원래는 정통적인 테마라고 볼 수 있는 이 기업이었는데, 사실상 최근에 또 이렇게 정치 관련 테마주로도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좀 뭐 정치 관련 테마주에 좀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앞서 장정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치 관련주들이 계속 시장의 변동성 커짐에 따라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테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당장 내일 보더라도 내마녀의 날이 좀 앞두고 있죠. 그리고 이 내마녀의 날과 그리고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미국 국채 금리의 변동성, 그리고 뭐 중국 인플레 관련,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그 요소들이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계속 이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 관련 테마주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왜 정치 관련 테마가 이러한 이제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 좀 이렇게 튈 수 있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정치 관련 테마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을 조금 접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지수와 상관없이 뜬금없이 이렇게 급등락을 좀 거듭하는 그런 추세가 많이 형성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수록 이 지수와 상관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큰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정치 관련 테마주의 수급이 쏠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 관련한 테마주들이 더욱더 날뛸 수 있는 장세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판이 형성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앞서 설명한 내마녀의 날 지금 당장 앞두고 있고, 그리고 언제 튈지 모르는 미국 국채금리, 또 블랙아웃 기간에 놓여있기 때문에 계속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방금 언급한 뭐 중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변동성이 계속 키워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정치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죠. 대통령 선거가 바로 내년에 좀 열릴 뿐더러, 그리고 이를 앞두고도
대통령 선거, 미니 대선이라 불리는 재보궐선거까지도 당장 코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관련주 테마, 변동성은 계속 높아지고 원래 전통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정치 관련주 테마주인데 여기에 이제 대선과 미니 대선까지 지금 앞두고 있다. 충분히 지금 이렇게 크게 추세를 그릴 수 있는 판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이제 판세가 이제 형성되는 가운데서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들고 온 히든스탁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정치 관련 테마로 엮이기 시작하면서 오늘 같은 장세에도 좀 이렇게 상승세를 한번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세를 보여준 정치 관련주 중에서 아마존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좀 본다면은 충분히 이렇게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약세장이었는데 상승 변동성이 나왔던 그런 정책수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단타승부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존 이야기도 있고요. 아마존 하니까 또 코리아센터 이야기해 네. 주셨었잖아요. 네, 이쪽에 맞아요.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 네. 그래서 단연 저도 코리아센터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잘 올랐었던 이력이 있는데 이게 잘 올라가려고 하다가 매물 처리가 좀 나오면서 눌려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이 코리아센터를 가지고 오셨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정치 관련 테마주라고 그래요? 이야기를 해갖고 요거는 일단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보기에는 저는 에코캡인 것 같았는데 에코캡도 아마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또 다른 뭐 에코캡이 또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일단은 이 힌트 1번에 좀 집중을 하면서 찾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뭐 아마존이 투자했었던 이제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종목이 있죠. 그래서 포인트 모바일도 이제 4만 원대, 4,600원이지만 다시 한번 주가적인 영향력도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다면 이런 종목도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2번, 힌트 2번에 대해서 좀 맞지가 않아서 이게 아마 힌트 2번이라고 엮이려면 요 근래에 좀 올라갔었던 종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 아마존이 뭐 아마존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정치 관련되어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런 저는 자율주행 쪽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요? 종목군들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 보니까 쪽? 예, 자율주행 쪽인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요 종목이 정치 이런 관련 종목으로서 또 움직임을 좀 보였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아니고 뭐 다른 뭐 그런 것 같아요. 아실 것 같죠? 예, 여성이 그래서 아니고 자율주행 테마로서 혼성? 아무래도 부합되는 종목이 있다 보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성 말고 두 글자 그거 문자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타승부사 전문가의 추리 도움을 받아보니까요. 차트가이 전문가의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자율주행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 모멘텀도 나왔고요. 첫 번째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네요.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마지막 힌트 남아있거든요.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역시 가이이시라서 남성 쪽에 차트 가이니까, 가이이시니까 뭐 이 정도면 힌트는 뭐 거의 확실하다고 했고 그리고 단타승부사님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해서 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하네요. 네, 좀 센스 있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드렸는데 뭐 이 힌트를 받기 전에도 사실상 뭐 단타승부사님이 이렇게 추리한 대로 뭐 이렇게 제가 앞서 설명한 힌트 첫 번째 아마존, 두 번째 정치 관련주 이 두 개의 접점을 좀 이렇게 합치다 보면은 충분히 이 종목을 유추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이렇게 힌트 3번 남성미가 느껴지는 종목이라 했는데 오늘 같이 변동성이 강한 종목 그리고 오늘 변동성이 강한 장세 게다가 하락 변동폭이 큰 장세에서도 마치 그 터프가이 같이 이렇게 좀 남성미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꿋꿋하게 버텨지고 상승폭을 보여주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네요. 네, 주가가 그만큼 힘이 있다. 약세장 속에서도 힘을 냈었던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종목 추리 잘하고 계실지 문자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추리 보니까요. 차트가이님 남성입니다. 그쵸? 남성이시죠? 차트가이 종목명 남성이라고 문자 추리해 주셨고요. 남성, 남자다, 남성. 문자 많은 분들 보내주셨네요. 차트가이 전문가님 남성입니다. 라고 많은 분들 의견을 모아주고 계시는데
에코캡입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대부분 남성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종목에 대한 힌트 한 번 더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단타 승부사 전문가 히든 종목 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단타 승부사 전문가가 준비한 힌트 1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주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았어요. 네, 맞죠. 예. 그래서 2월 달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진짜네요. 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따상이라 그러잖아요. 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따상. 공모가 2배. 네, 그렇죠. 상장하고 첫날 시초가보다 이제 공모가가 2배로 오른 뒤 상한가를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따상을 기록한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공모 청약할 때 실시한 이게 경쟁률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1200대 1 요런 경쟁률이라서 1200대 1 예. 그렇기 때문에 뜨거웠네요. 예. 굉장히 뜨거운 종목이고요. 증거금이 약 3조 원, 3조 1,800원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서 흥행몰이를 성공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지금이 3월이잖아요. 2월 달에 신규 상장한 종목군들 잘 살펴보시고 그중에 따끈따끈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 초점을 잘 맞추셔야 되는 게 아마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시장이 어려울 때 그래도 급등하는 모습들 아니면 오르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이 어렵다면은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올라올 때 단기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초점을 잘 맞추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2월 달에 신규 상장 신규 상장을 한 종목 그러니까 한 종목을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바로 어떤 종목이냐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굉장히 크게 한번 오르면서 54,000원까지 오르다가 크게 하락세를 구간을 겪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본다면은 장중에 한때 6%까지 오르면서 그래도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 힘을 계속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음봉으로 좀 내려왔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양봉으로서 굉장히 큰 시세를 한번 줄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도 좋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온 종목도 또 한번 시세를 좀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 점 꼭 초점을 맞추시면서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약세장 속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했었던 주가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어떤 쪽에 있는 종목일지 궁금해집니다. 앞서서 예시 종목 들어봐 주니까 그러니까 백신 쪽, 제약바이오 이러한 모멘텀을 생각해 봐야 할지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힌트 2번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백신이나 진단키트 이쪽이 아닐까 생각도 했는데요. 로봇 쪽입니다. 협동 로봇 전문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로봇주 하면 전 생각나는 게 뭐 유진 로봇,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생각나거든요. 유진 로봇. 제가 유진 로봇이라는 종목을 이 자리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네. 바로 다다음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추억을 갖고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 번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지난 2019년도 협동 로봇 시리즈를 정식으로 출시하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앞쪽에서 이제 거대한 기업이 있어요. 한화, 두산, 뉴로메카 이런 국내 유명의 협동 로봇 제조사를 비교했을 때 후발주자이거든요. 근데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판매 대수를 늘려 이 업계에 집중
집중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동로봇은 그 특성상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그리고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또한 그래도 영업이익이나 매출 쪽에서도 좀 더 늘어나고 그리고 주가적인 영향력도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제가 얘기 드렸었던 유진로봇, 로봇 관련주를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진로봇을 제가 알려드렸었던 때는 2월 15일이거든요. 네, 2월 15일에 이때 알려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음봉을 띄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다음날 적절하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매수하셨다면은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었던 이 바로 유진로봇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주가에 대한 영향력은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을 보였고 그리고 나서 하락 국면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종목이니까 로봇 관련주가 얼마 없죠. 여러분들 금방 찾을 수 있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면 대부분 투자자분들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협동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저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이 삶 속에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죠. 차트가이 전문가와 함께 추리의 힘을 좀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자동차들을 생산하고 있는 것도 협동 로봇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요즘에 의료 쪽에서도 굉장히 로봇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사용량이 많은 만큼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요. 협동 로봇 전문 기업이고 바로 지난달에 상장했다? 신규 상장하면은 전 처음에 네. 떠올랐던 건 그래도 요즘에 좀 신규 상장주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거든요. 이름도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좀 네. 이름처럼 멋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여가지고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 나온 게 보면 로봇 관련 이제 종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로봇 관련주는 아시겠지만은 생각보다 좀 이렇게 로봇 관련주는 그런 게 있어요. 나 로봇 관련주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이제 종목명에서부터 나오고 있죠. 맞아. 뭐 로보로봇, 로보틱스 무슨 뭐 또 이 뭐 휴림 로봇, 유진 로봇 뭐 네. 이렇게 나 로봇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예. 이 로봇 관련 중에서도 또 신규 상장주 딱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오, 좀 로봇인데 무지개 빛깔이 나는 그런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무지개 로봇이요? 네, 무지개 빛깔이 쫙 찬란하게 나는 로봇. 사실상 프레스티지 바이오가 나왔을 때 같이 예. 나오면서 좀 짝짝꿍 같은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평행이로처럼 이번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좀 올라간다면은 꽤나 괜찮은 종목도 잡은 것 같은데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근데 그래도 아까 여성 막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저도 그냥 무지개 빛깔 로봇 정도로만 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지개 빛깔의 네. 로봇이다라고 힌트를 주셨어요. 무지개 빛깔 로봇 무엇일까요? 지난달에 바로 신규 상장한 따끈따끈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예, 세 번째 힌트를 보니까요. 차트가이 전문가님이 예, 이 정도면 스틸 아닌가요? 거의 저를 알고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예, TV 방송을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잘 모르고 있는데 힌트 네. 3번을 알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느낌으로서 저를 굉장히 잘 알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근데 아마 차트가이님뿐만 아니라 여기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저를 잘 알아서 세 번째는 요 정도다라는 거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래서 무지개 로봇이라고 했는데 이 무지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로 바꾸시면 되거든요. 예, 무지개는 영어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려드리는 이 종목 보면은 이 설비 투자를 이제 자동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동화 사업을 통해서 연간 한 2,000대 규모를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장기적으로 자율이동 로봇, 의료 로봇, 그리고 인간형 로봇 등 뭐 다양한 로봇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종목만 알고선 투자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격 전략이든 아니면 여기에 부합되어서 같이 올라갈 종목이든 이런 거를 꼭 아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끝난 게 아니고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세 번째 히트까지 우리가 모두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추리 잘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문자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한번 보니까요. 단타승부사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추리해 주신 분들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레인보우라고만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단타승부사님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사랑해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단타승부사라고 문자 잘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닐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이렇게 다양하게 보내주셨는데요. 종목에 대한 힌트 한 번 더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의 추리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가이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차트가이 전문가의 히든 종목 정답은 바로 남성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하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차트가이는 남성입니다 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남성 터프가이도 있었는데요. 가격 전략 잘 챙겨주시죠. 네. 좀 터프하게 챙겨드려야겠는데 남성 이 이름과 걸맞게 제 차트가의 좀 심볼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가격 전략을 먼저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 가격 전략은 아무래도 차트를 같이 보면서 잡는 게 좋겠죠. 네, 먼저 차트를 보자면은 시간의 현재가에서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가 부근 한 4,200원 선까지는 뭐 보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좀 잠시 내려앉더라도 여기 볼린저 밴드 중단 부근이거든요. 여기 부근이 바로 이제 3,900원인데 잠시 내려앉더라도 3,900원까지는 활짝 열어놓고 이렇게 매수 기회를 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 잘 잡아가지고 매수를 하면은 과연 목표가까지는 얼마나 볼 수 있을까? 이전에 한번 쳤었던 구간이죠.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볼린저 밴드 그 상단 부근 5,000원 부근입니다. 5,000원 부근 목표가 볼 수 있고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면은 여기 최근에 저점 구간이었던 3,500원까지 이렇게 손절 라인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셨는데요. 남성에 대한 가격 전략은요. 매수 범위는 3,900원에서 4,2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5,000원, 손절 가격은 3,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남성에 대해서 가격 전략 챙겨봤고요. 그리고 단타승부사 전문가의 히든 종목, 오늘 협동 로봇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야기 또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오름세를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한 종목군들이 툭툭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발맞춰 신규 상장, 2월 달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 그리고 단기적인 접근으로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중장기적으로서 어느 정도 상승 흐름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종목만 아는 것보다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그러니까 로봇 관련, 로봇 테마를 다 아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을 포함해서 단기적인 흐름으로서 다시 한번 올라갈 종목을 제가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 10시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매매하신다면은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을 꼭 여러분들 매매 포인트, 투자 포인트로 꼭 잡으셔야 된다라고 강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0시에 꼭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 단타승부사 전문가와 가깝게 소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으실 수가 있고요. 히든스타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단타승부사 전문가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밑에 빨간색 박스 방송 예정 버튼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고요. 오늘 특히 많은 이야기 준비하셨다고 하니 시장의 이해도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히든스타 파이널 매치 그리고 노란톡에서 히든스타 검색해 보시면 히든스타 전문가들 가까이
매매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투자자의 매매 시점에 따라서 실제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계좌 및 모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각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은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가감한 수치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단타 승부사 전문가 그리고 차트 가이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